그러면 이제 그 취업 비자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나라의 임금으로 계산하도록. 그래서 이제 이런 사고가 생기면 우리나라에서 버는 임금도 계산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나라 소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보험금이 굉장히 크게 바뀝니다. 네, 정 팀장님과 함께하는 자동차 보상 사례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주실 사례 안내해 주시죠. 오늘 말씀드릴 사례는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제 취업 비자를 가지고 일을 하러 오셨던 분이셨습니다. 외국인이시네요. 네, 외국이십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회사에서 소속돼서 일을 하고 계셨고요. 불법 체류를 하시는 건 아니고 이제 정상적인 취업 비자를 가지고 계셨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하고 계셨고 저녁에 그 살짝 술을 조금 드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도시를 조금 살짝 벗어나게 되면 보통 그런 도로들이 많지 않습니까? 편도 1차선 도로, 왕복 2차선 도로에 이제 이렇게 보행로가 조그만한 길이 있고 한 도로가 있는데 그쪽을 이제 이렇게 싹 건너시던 중에 차량에 충격돼서 이제 사망했던 그런 사고였습니다. 사고 내용은 전혀 복잡한 게 없었습니다. 복잡한 게 없는데 이 외국인들이 사망하시게 되면 보상 문제가 이제 사실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족분들이 다 한국에 들어오시게 되었고 이 가족분이 이제 그 배우자분도 있고 어린 애가 이제 2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까지 다 왔었어요. 마음이 안 좋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형사 문제하고 이제 보험사 마무리되는 문제까지 해서 저희들한테 일을 맡겨주셨고요. 어쨌든 형사합의는 다행히 운전자분이 그 운전자 보험을 가입돼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작은아마 형사합의는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전자 보험 그대로 다 받아들였고요. 이제 보험사 문제가 굉장히 이렇게 복잡해지죠.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외국인들 분이 이제 어떻게 보상이 마무리가 되는가 하면 취업 비자가 남아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사고 시점부터. 예를 들어서 이분은 이제 한 2년 6개월 정도 남아 있었어요. 그러면 남아 있는 2년 6개월은 이분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받고 있는 임금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급여가 300이다, 400이다 하면 그 금액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취업 비자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나라의 임금으로 계산하도록 그 나라에서 이제 정해진 룰에 따라서 계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정년을 65세로 보통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60세인 나라도 있고 65세인 나라도 있고 55세인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은 지금 55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고가 생기면 우리나라에서 버는 임금도 계산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나라 소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보험금이 굉장히 크게 바뀝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죠. 상속관계. 그 나라의 상속법을 준용을 하도록 돼 있어서 그 나라 상속법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또 거기에 맞춰서 합의를 또 해야 됩니다. 근데 우즈베키스탄은 저희하고 그렇게 상속법이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직계 가족들, 배우자까지 해서 상속이 되도록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상속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됐고요. 여기서 잠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상속법이 우리나라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 상속법 자체가 저희들하고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저도 이제 실무할 때 경험이라서 오래돼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게 그 상속을 받는 것 자체가 우리처럼 이렇게 직계로 되는 게 아니고 하여튼 굉장히 복잡한 나라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다시 이걸 넘어가면 그래서 이제 상속법 자체도 이제 비슷하고 해서 그건 문제가 없었는데 이분이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제 학교 교사였습니다. 교사. 우즈베키스탄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취업 연령을 55세로 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사는 또 60세까지 봅니다. 그래서 일용임금은 우리나라 일용임금의 한 10분의 1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대략 10분의 1 정도 됐던 것 같고 교사임금은 또 우리나라에 이제 한 5분의 1 정도 일용임금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었어요. 생각보다. 교사임금이 높았다기보다도 일용임금이 굉장히 낮았죠. 낮아서 이제 그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대부분 다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취업 가능 일수는 우리나라 임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 나라의 일용임금으로 다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하고 그냥 거기에 그렇게 다 보상을 마무리해 버리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교사 자격증하고 실제로 근무했다는 내용을 공문을 보내서 이제 그쪽 학교에서 공문도 받고 대사관에서 이제 그 인증도 받고 이렇게 해서 그 자료를 제출하고 그 나라의 이제 교사 임금 경력별 이제 통계별 임금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보상이 마무리됐던 그런 사고였습니다만 그렇게 해도 소득 자체가 원체 작아서 적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는 이제 일용임금을 했을 때 1억 2천 정도 그 나라 일용임금을 했을 때 저희들이 계산했을 때 한 1억 7천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1억 7천에 저희들이 마무리를 했던 그런 사고였습니다. 네, 이제 소송 외에서 합의하는 과정도 이렇게 복잡하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소송을 진행할 때도 보면 그 본국에 자료 요청을 다 합니다. 자료 요청을 다 해서 최신의 이제 그 일반인들이 돈 얼마나 받는지 이걸 다 이제 조사를 한 다음에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